이번 시간은 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 교육 시간입니다. 먼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 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육체적 행위의 성폭력을 알아볼까요?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행위의 성폭력입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것,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적 행위의 성폭력입니다.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것, 즉 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유형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챕터 3을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을 알아볼까요? 첫째, 상대를 인격과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에도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에게도 그렇지만 같은 직원들끼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기관 내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수급자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어르신께서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신 경우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직원 간의 성폭력 발생 예방법입니다. 첫째,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관리자는 성폭력이 부서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여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관리자는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주의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쓰다듬는 경우,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산책 활동 중 사람이 없고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대응 지침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와 시정을 요구한 뒤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만약 심리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외부 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성폭력 피해 노인이나 직원은 전문 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폭력을 피해를 입은 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직원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 상담 전화는 1366입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니 전화번호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